웰컴 투 호러하우스. MBK 엔터테인먼트 스타TV 오픈 스튜디오 제니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니 인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 호러하우스의 주인이자 다이아에서 스웨덴 프로듀를 맡고 있는 제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무시무시한 공포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호러하우스에 오신 여러분의 댓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왔죠. 오늘은 소복을 입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방송에서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노크 소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이야기는 노크 소리 하면 또 떠오르는 장소죠. 화장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제 주변 사람이 겪은 얘기인데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화장실에 가면은 구석 쪽에 가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제일 안쪽에 있는 칸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시는데, 공중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을 보러 들어가셨는데 안쪽에 있는 화장실에 가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볼일을 보고 계시는데 앞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는데 점점 다가오고 그림자가 내가 보고 있는 앞에서 웃은 거예요. 근데 소리가 울려야 되는데 안 울려요.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그림자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부서진 줄 알고 문을 딱 열었는데 아저씨가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달렸대요. 이게 귀신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귀신보다 더 무서웠거든요, 이 이야기가. 생각을 해보면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언니가 자취를 했었는데 언니 자취하는데 따라서 언니 만나러 기다리고 있다가 또 술 취한 아저씨가 따라오셔가지고 되게 무서웠던 경험이 있는데 되게 무서웠거든요. 제가 그리고 되게 무서운 노크 소리에 대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 이번 거는 한 대학생 남학생 얘기인데요. 제 친구들과 강의가 끝나고서 술을 한 잔을 하고 만취가 된 상태로 집을 가요. 집에 가는 길에 혼자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요. 그리고 16층을 눌러요. 1604호의 문 앞에서 열쇠를 주섬주섬 꺼내요. 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신발을 벗는데 비틀비틀하다가 탁 넘어져요. 그리고 그 상태로 제 잠이 들려고 하는데 문소리가 들려요. 세 번째 노크 소리가 들릴 쯤에 짜증이 나서 깨요. 아무도 없어요. 내일 오세요 하고서 다시 잠이 들어요. 그리고 새벽 내내 노크 소리는 계속돼요.
하루는 같은 과 복학생 형과 또 술을 한잔해요. 근데 다음날 강의가 아침 일찍 9시에 있어서 술을 많이는 못 마시고 오늘은 좀 적당히 마시고 일찍 들어가야겠다 하고 일찍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씻고 자려고 침대에 딱 누워서 딱 잠에 들려고 하는데 또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제도 비슷한 시간대에 노크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세요?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노크 소리였어요. 이상하다 하고서 문 앞으로 가요. 그리고 노크 소리가 들릴 때 문을 확 열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소름 끼칠 정도로 찬바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찬바람과 이 노크 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 학교에 가서 멍을 때리고 있는데 친구한테 말을 해요. 야, 진짜 이상하다. 어제 노크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다 했더니 술 때문일 거라고 친구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술을 먹지 말아봐야겠다 하고 오늘은 술을 먹지 말고 잠을 자야겠다 하고 맨정신으로 이제 잠을 자요. 침대에서 누워서 있는데 5분, 10분 지났는데 비슷한 시간대인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술 때문이었다 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집안 청소를 하고 안 보던 예능 틀어가지고 막 혼자 수다 떨면서 라면 먹고 막 하다가 이제 씻고 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확히 시간을 잴 수는 없는데 집안이 조용해서 시계 촛소리가 5번 울릴 때쯤에 이렇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문 앞으로 다가가요. 누구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노크 소리뿐이었어요. 누구냐 진짜? 야, 장난치지 마. 사람이면 2번, 귀신이면 1번. 한 번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귀신이 1명이면 1번, 귀신이 2명이면 2번 두들겨라 했어요. 그랬더니 무섭죠? 놀라신 분? 안 놀라셨어요? 놀라신 분? 놀라신 분? 놀라신 분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거 듣고 놀랬거든요. 근데 이게 소리가 좀 깡통 소리예요. 저 책상이었으면 누웠을 텐데 그래서 깨져요 소리가. 하면서도 좀 집중이 안 돼가지고 진짜. 제가 원래 오늘은 좀 이 노크 소리를 저번주에 예고를 하긴 했는데 이것보다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오늘은 좀 귀신 얘기보다는 사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영화도 좀 공포 스릴러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그 살인 사건이나 그런 미제 사건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본격적으로 제가 무서운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이들? 저는 진짜 아이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들. 저 근데 동생이 없는데 저 아이들 되게 좋아하는데 만약에 아이들 너무 예쁘잖아요. 어리고 예쁘고 순수하고 그죠? 사람이 가장 무섭죠. 맞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저도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예쁜 아이를 마주쳐요. 근데 아이가 서럽게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냐고 물어봤는데 아이가 길을 잃었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가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죠. 경찰서 도와줘야 돼요. 경찰서로 도와줄 거야. 그쵸? 다 도와줄 거라고 해요. 경찰서에 데려가 미아보호서. 맞아요. 저도 집에 데려가거나 뭐 어머니를 뭐 찾아드리거나 해서 할 텐데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들려드릴 텐데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여러분이 지금 하신 선택을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궁금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들려드릴게요. 음, 1968년 5월 25일 영국 북부 뉴캐슬 어느 버려진 빈 집에서 놀던 아이들이 유아의 시체를 발견을 하고 신고를 해요. 마틴 브라운이라는 4살짜리 소년인데 입 주변에 픽거품이랑 침이랑 이렇게 묻힌 채로 숨져서 발견이 되는데요. 그 옆에는 하늘 색깔 아스파린 약병이 굴려다니고 있었어요. 초반에 경찰들은 약을 잘못 먹고 죽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검사를 해봤는데 검사 결과 약물이 추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짐작되는 유일한 사인은 질식이었는데 그마저도 교살 흔적이 없었어요.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려고 하는데 유달리 눈에 띄던 두 소녀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10살의 메리벨과 13살짜리 노마벨이라는 소녀였는데요. 이 두 소녀는 시체가 발견할 그 현장에 자꾸 들어가려고 그랬대요. 그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당하자 이 마틴 브라운의 이모를 찾아가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다음 날 슬퍼하는 마틴의 이모를 찾아가서 웃으면서 마틴이 그립나요? 마틴이 죽어서 슬퍼요? 저도 마틴이 죽은 걸 알아요. 전 마틴이 관에 누워있는 걸 보러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월 27일 두 아이들이 살고 있는 보육원에 침입자가 들이닥쳐요. 아수라장이 된 그곳에 수상한 쪽지가 발견되는데요. 그 쪽지에는 나는 살인자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살인을 저지를지도 몰라.
우리는 살인을 저질렀어. 그러니 조심해. 마틴 브라운을 죽였어.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2달이 지나서 7월 31일 브라이언이라는 3살짜리 소년이 행방불명돼요. 브라이언이 누나는 그를 찾으러 거리를 헤매는데요. 이때 또 2명의 소녀 메리벨과 노마벨이 이 누나한테 다가가는데요. 가서 메리벨이 또 말해요. 브라이언은 시멘트 블록 사이에서 놀고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노마가 강하게 부정하면서 아니 그 아이는 절대 그곳에도 놀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늦은 밤 블록 사이에서 브라이언의 시체가 발견돼요. 시체 위에는 풀이나 보라색 꽃이 뿌려져 있었는데 그의 입가에는 피거품과 목에는 옅은 교살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어른이 했다기에는 너무 옅은 교살 흔적이었고 자잘한 상처들을 보아서는 어린아이가 했을 거라는 그런 경찰의 추측이에요. 그리고 경찰은 2달 전에 마틴 사건을 떠올려요. 그리해서 경찰은 마을의 천년째의 가정을 방문해서 3살에서 15살 사이의 아이에게 질문 용지를 배분을 해요. 그리고 주민을 제보로 메리하고 노마를 치료해요. 치료를 하는데 살해 현장 사진을 보여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천진난만하게 계속 웃는 거예요. 경찰은 처음에는 그냥 얘네가 어려서 웃겠거니 했는데 보면 볼수록 이 상황이 진짜 즐거워서 즐기는 듯한 웃음이었대요. 그리고 8월 2일 경찰은 메리를 다시 신문을 해요. 그러자 메리는 다시 갑자기 생각이 났다면서 말을 해요. 브라이언이 살해당한 오후에 몸에 풀이랑 보라색 꽃을 붙인 소년이 가위를 가지고 놀면서 고양이 꼬리를 자르려고 했다. 그러다가 이유 없이 브라이언 갑자기 때리기 시작했다 라고 말을 해요. 현장에 남아있던 이 가위를 아직 발표된 바가 없기 때문에 경찰은 메리의 증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소년을 신문을 해요. 하지만 소년은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가위의 존재를 알던 메리가 용의자로 의심을 받게 돼요. 그리고 8월 4일 경찰은 노마를 다시 신문을 해요. 처음 노마는 사건과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다가 이윽고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말하고 싶어요 하면서 울면서 말을 해요. 그는 브라이언이 죽은 날 메리랑 그곳에 갔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무언가 발에 걸려서 봤더니 브라이언이 머리였다. 근데 메리가 내가 죽였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절대로. 라고 했다고 해요. 경찰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았냐고 물었는데 노마는 입술이 보라색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메리는 손가락을 그 입술을 덮으면서 재밌었어? 라고 했어요. 브라이언은 곁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메리가 면도날을 보여주면서 배를 잘랐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브라이언의 셔츠를 걷고 배 위에 상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면도칼을 블록 아래에 숨겼다고 말했어요. 노마의 증언대로 블록 아래에서 면도칼이 발견되었고 경찰은 메리를 연행을 해요. 근데 자고 일어난 메리는 매우 안정이 되어 있었고 너무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신문을 하는데 너무 당연하게 노마의 증언을 완전히 부정을 해요. 저 범인 아니에요. 노마가 저를 따라다니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저를 싫어하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아마 저를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을 한 걸 거예요. 근데요, 이거 혹시 도청되고 있어요? 10살짜리 어린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경찰관님, 그냥 저를 잡고 싶은 거잖아요. 저를 범인으로 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증거를 합치고 잡아보려고 졸졸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여기서 나가야겠어요. 이건 세뇌예요. 다음날 노마가 증언을 바꿔요. 메리가 브라이언 목 조르는 걸 보고 있었다고 말해요. 전 그저 메리가 시켜서 아이를 죽일 때 옆에 있었던 것 뿐이에요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면도날을 배에 낸 상처를 위치를 그려요. 시체를 확인을 해보니까 M자형 5개의 상처가 있었는데 그게 부패 시작 때 제대로 안 보였던 걸 사후에 난 상처였던 거예요. 8월 7일 브라이언의 장례식 날 관이 집 밖으로 이동되는 날인데 행렬하는 줄에 경사도 참석을 했어요. 근데 경사가 하는 말이 관이 옮겨 나왔을 때 메리벨은 브라이언 집 앞에 정면으로 서 있었어요. 물론 메리벨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하루도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메리벨은 웃고 있었대요. 손뼉을 치듯이. 빨리 체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아이를 죽일 것 같은데요. 그날 오후 4시 30분에 메리벨을 체포해요. 메리벨은 살인은 인정하지만 모두 노아가 한 짓이라고 말을 해요. 조사를 하는 중에 시중을 둔 간호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메리에게는 감정이란 것이 없다고. 그녀는 스스로가 범한 무서운 일을 상세하게 말을 했다고 해요. 어휘는 매우 풍부하고 도저히 아이라고 하기에는 머리가 너무 좋았다고. 하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고. 1968년 12월 5일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미국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는데 이들이 정한 그 유무죄가 영향력이 엄청 커요. 노마는 울고 불며 잘못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메리벨은 재판 내내 무표정으로 앉아있으면서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항상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방청객 여성이 웃으면서 다가와요. 완전 깜짝 놀랐잖아. 뭐야, 나 몰랐어. 아는지. 저 아는지 아닙니다. 아, 나는 아 놀래라 진짜. 안녕하세요. 어쩐지 봐 여기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뭐야 언제 왔어? 저 1시간 전 밖에서 기다리고 아 있었어요. 진짜? 아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아 언니 진짜 놀랐어요? 저기 있다가 설명서 봤는데 야너 모르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 하나 하고 가. 이러고 왔지. 앉아있어. 알겠어. 무슨 얘기 하나 하고 가. 나 듣고 가야지. 아 웃음 참고가 죽는 줄 알았네. 12월 17일 날 판결이 났는데 노마는 반성하는 자세가 보이며 무죄에 석방이 되었는데 메리벨은 2명의 아이를 살해하고 무죄 판명을 받았어요. 판명을 받고 나서 감옥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 어차피 언젠간 다 죽어. 이렇게 말을 했대. 근데 어린 아이가 10살짜리 어린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실제 1968년 있었던 일인데요. 11살짜리 최연소 연쇄살인범 메리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여러분 사이코패스라고 아시죠? 근데 메리벨은 후천적인 사이코패스인데요. 이 메리벨은 원래 사이코패스는 태어날 때부터 뇌구조가 살짝 다르대요, 사람들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무공감자라고 하는데 공감을 못한다고 사람들이 하는 감정을 못 느낀대요. 그래서 메리벨은 슬픔이 뭔지도 모르고 무서움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막 찾아보다가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찾아봤는데 이게 근데 뭐 진짜 테스트는 아니에요. 근데 재미삼아서 해보려고 하는데 다 찾아보신 분 있으실 텐데 아 여러분 멤버도 당황했다. 저 지금 되게 지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 진짜 진짜 놀랐어요. 이게 얘기가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은진이가 나올지도 몰랐고 저를 놀래킬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깜짝 놀랐네. 아 진짜 놀랐어. 너 같지?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야 너 일로 와봐 빨리. 아 저는 솔직히 소율 언니가 눈치챌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나 전혀 몰랐어. 1층에서 그 언니랑 이제 회사 언니랑 같이 있는데 소율 언니가 딱 들어온 거야. 그래서 언니 이거 소품 왜 이렇게 무서워요? 이러고 넘겼는데 언니가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서 눈치챈 것 같은데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소율 언니한테 약간 20초간 이러고 있는 거야. 언니가 진짜 놀랬구나. 아니 제가 저 가면 내가 저걸 봤어. 근데 난 저거를 내가 쓸 줄 알았어 다음에. 그래서 저거를 누가 쓰고 나타날지 몰랐어. 아 진짜 무서워. 언니 진짜 놀란 것 같아. 야 나 진짜 놀랐어. 아니 여기서 나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계속 그 가면 안에서 나 왜 못했지? 훔쳤고 아니 다 웃는 거야. 그래서 왜 웃지? 나 지금 진지한데? 왜 웃는 거지? 언니 뒷상을 모르니까. 그랬다고. 아 진짜. 무서운 거 잘하고 있었어. 아 나 지금 얘기하고 있다가 나 놀래가지고 까먹었어 지금. 분위기 깼어 내가 지금. 아니야 진짜. 그래서 몰라 아직 마무리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우선 계속 해줘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몰라 나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야, 빨리 너가 하나 무슨 얘기 좀 해줘봐. 제가 겪은 일인데 은진이 무슨 얘기? 어제였어요. 근데 저 화장실에서 딱 세수를 하고 분명히 문은 콱 닫고 들어갔는데 세수를 하고 나오니까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누가 열었어? 이랬는데 예빈이야? 이랬는데 예빈이 자고 있었어요. 숙소에서? 네. 어제 일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문을 닫고 다시 이제 또 머리를 감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문이 조금 열렸어요.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수건으로 닦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또 쾅 닫히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화장실 문이 조금 열려 있어가지고 바람으로 쿵. 아 뭐야? 해서 에이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뭐야? 저 혼자 있어가지고 무서웠거든요. 멤버들 다 없어가지고 무서웠어. 아 진짜. 수험생이 진짜 무서운 걸 몰라서 그런가. 무서운 건 제니 언니가 진짜 말 잘해가지고. 아니 나 근데 저 이번에 근데 준비하면서 아 진짜 무서운 거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다 거기서 거기야. 맞아. 그리고 끝이. 근데 저는 무서운 게 귀신보다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사람 얘기를 하려고 사이코패스 얘기를 막 찾아봤는데 무서운 게 되게 많았어. 근데 약간 다루기 좀 힘든 얘기 있잖아.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얘기는 약간 나가서 연쇄살인범 막 살인 막 실화 바탕 이게 무서운데 또 실화 같은 경우는 피해자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다루기가 좀 얘기하기 좀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진짜 실제 이야기는 진짜 무서운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나온 영화도 실제 사건이고 뭐지?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사실 그거 내가 봤어. 보고 싶어요. 나 혼자 보러 가야겠다. 진짜 짱이야. 꼭 어때요? 봐야 돼. 어때요? 난 최근에 본 영화 중에 혼자 보면은 괜찮아요? 볼만해 혼자? 혼자서 무서워요? 절대 못 볼 것 같아. 난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도 제일 무섭고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최고였어. 혼자 보러 가요. 연기도 너무 잘하시는데 또 언니가 공포 영화 좋아하잖아요. 되게. 그거는 약간 그럼 또 보러 가요 저랑. 나 한 번 더 볼 거야. 오케이. 보러 가자. 공포 영화라기보다는 그 뭔가 좀 모르겠어. 무서워 그냥. 그리고 되게 무서웠어. 보신 분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보신 분. 꿀잼. 저연서 보신 분. 못 봤어. 봤어요? 무슨 영화인지 나도 봤어요? 그게 그렇게 반전이 쪘다니. 반전 대박이야. 봤어요? 안 봐야겠다. 진짜 재밌어. 진짜. 진짜 재밌어요. 갑자기 일단 남자 주인공 언니 뭐 보고 있어? 울었지. 남자 주인공 뭐 있어? 무서운 얘기 해줘요 언니. 무슨 일? 사이코패스 테스트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맞다. 오. 야 내가 너한테 네. 사이코패스 질문을 해볼게. 너가 좋아요. 대답을 해봐. 네. 어떤 아이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았어. 축구공하고 자전거를 받았는데 이 아이가 기쁘지 않았어. 이유가 뭘까? 다리 없어서? 다리가 없어서? 이거 사이코패스인가? 사이코패스 대답이 다리가 네, 난 없어서인데? 저는 사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다른 거. 어느 날 밤에 어떤 사람이 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가. 근데 갑자기 강도랑 눈이 마주친 거야. 근데 문이 잠기지 않는 장롱 속에 들어가서 숨어. 누가요? 그 여자애가? 이거를 본 강도. 너가 강도야. 근데 너의 손에는 칼이 있어.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찔러. 장롱을 열어서. 열어서 찔러? 그게 일반 사람들이 그거란 말이야. 아니면 그냥 재물만 가져간다. 아니면 기다려. 사이코패스 대답이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장롱 앞에 기다려. 앉아서 조용히 기다려 이렇게. 나와. 얘좀 이상한 거 같아. 아니 절대 아니. 이게 말이.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언제 좀 이상한 거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기다리는 거잖아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얘가 이렇게 갔나 하고 나왔는데 걔가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 당신이 정말 증오하는 원수가 있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나뭇가지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근데 너는 그 원수를 떨어뜨리고 싶어. 어떻게 떨어뜨릴 거야? 흔들어 나무를. 나를 흔들어? 나뭇가지를 하나씩 자른다? 나뭇가지를 하나씩 잘라? 나뭇가지. 아니 아닌가? 저는 뭐야? 뭡니까? 이걸 왜 던져주시는 거야? 호러춤. 이게 사이코패스 대답은 손가락을 하나하나씩 뗀다. 그리고 그 반응을 이렇게 딱 달라붙였으면. 그 반응을 보고 즐기는 거야. 야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워. 너가 잠이 안 와서 복도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고 있는데
난 그냥 이렇게 한 건데 언니가 놀랄 줄 몰랐어. 너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보여줘. 얘 걸어놔야 돼. 너가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고 있는데 밑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죽이는 장면을 너가 본 거야. 근데 그 남자가 너가 눈이 마주쳤어. 눈 마주쳤어. 근데 그 남자가 너를 보고 손 모양으로 이렇게 가르쳐. 저를요? 왜 그럴까? 딱 기다려. 딱 기다려. 그거야. 그 사이코패스 대답은 아파트 층이 몇 층인지 세고 있는 거야. 딱 봤으니까 다음엔 진짜 다안 생각. 소름 돋는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걸 생각하지. 그리고 너랑 친동생이랑 되게 친해. 근데 죽은 이모의 장례식장에 갔는데 어떤 검은 정장에 검은 구두를 신고 있는 잘생긴 남자에게 너가 반한 거야. 그리고 너가 그날 밤에 친동생을 죽이는 꿈을 꿨어. 왜 그런가? 친동생이 그분이랑 어떤 그게 있었나? 그게 보통 사람 대답인데 사이코패스는 동생을 죽여서 장례식장에서 다시 그 남자를 보기 위해서 해. 완전 소름 돋았어. 완전 소름. 아니 진짜 아니 어떻게 동생을 죽이고 가족보다는 그런 남자가 먼저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트가 그러면 응, 사이코패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재미라서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실제로 한 번쯤에 있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그냥 정상인들이랑은 좀 생각하는 게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 너 또 뭐 아는 거 있어? 사이코패스 얘기. 그거 그 숲에서 어떤 나뭇가지 소리가 뭐지? 낙엽 소리가 났어요. 근데 낙엽 소리가 그냥 나진 않잖아. 보기가 있어요. 그 낙엽 소리는 개다, 사람이다, 뭐 바람이다, 뭐 짐승이다 이런 게 있었어요. 보기 중에. 언니는 뭐라 생각해? 개. 개요? 뭐가 사이코패스트는 모르는데 뭐야? 모르는. 강한 개 선택한 사람이 사이코패스인가? 어떻게 그럴 거야? 언니는 사이코패스트. 뭐야? 걔가 사이코패스야. 뭐지? 뭐지? 늑대라는데? 늑대구나. 짐승이 그런가 보다. 바람? 안녕하세요. 걔가 사이코. 맞아. 비닐봉지도 있었다. 비닐? 이성도 있었다. 걔랑 이성이 사이코. 아. 나 사이코야? 나 사이코. 근데 숲 속에는 당연히 개가 돌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 걔가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제니, you are so good. You are pretty. 은진, you are so prett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은진 언제 할래? 은진 언제 해? 은진은 언제 해? 무슨 이야기요? 응. V앱이. V앱이요? 수요일을 기대해주세요. 수요일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이 시간대는 제니 언니 무선 얘기가 시작되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심심한데 하고 네이버에 들어오시면은 딱 이 시간에 귀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찾아오세요. 귀신보다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사람 얘기를 더 많이 하려고요. 왜냐면 귀신은 보이지를 않으니까. 근데 저희 회사에 귀신이 있어요, 연습실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 너네를 초대할 거야. 스피커 쪽에 귀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진짜? 네, 그래서 전 그 이후로 혼자 못 있어요. 누구랑 꼭 같이 있어요. 근데 이 스피커가 혼자 계속 소리 나지. 네, 징징. 갑자기 그리고 또 꺼져요. 갑자기 또 툭 꺼졌다 갑자기 또 켜지고 이상하더라고.
저랑 하면 됩니다. 뒤에 남자 누구예요? 없는데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아는진 사이코. 아, 저 사이코 아닙니다. 오늘 굿잼. 아는지 때문에. 제 중국 이름을 아시는 분이 있네요. 은전. 아는지 아니, 제 중국어 쌤이 이러거든요. 은전. 은진아. 은진아. 다 외워야지. 항상 제가 꼴찌로 외워서 중국어를. 1절 가야 돼. 은진. 은전. 성조가 은전. 짜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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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컴백 언제 아니고 곧 right now. 저건 뭐지? 아 진짜 거기 출연하고 싶으신가 봐요. 매니저 오빠가 계속 출연료. 언제나 다 외워야지. 근데 여기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맞아. 오늘 여기를 열어가지고. 제가 같이 꾸몄거든요. 제가 귀신 준비하면서 같이 꾸몄어요. 언니 이거 하나 들고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 손을 뺄 수 있어? 네, 빼드릴게요. 자. 우린 너무 흐물흐물해. 댄스. 소복 입고 칼춤. 물러가라! 아 진짜. 칼이 너무 훌렁훌렁거려. 아 언니 무서운 표정 한 번만 지어주세요. 캡처하세요 여러분. 캡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무서웠어. 언니는 딱 그냥 귀신형이 잘할 것 같아. 귀신형. 한번 저기 귀신 맞다. 연기해주세요. 또 귀신형. 그래서 내가 또 귀신 보면 소리를 잘 내는. 맞아. 한번 질러주세요. 귀엽다. 진짜 놀랐어. 오 마이 갓. 내가 더 놀랬어. 이어폰 꾹꾹 해는 분들 진짜 지금 완전 아플 거야. 그 멍멍. 역시. 소리하면 재년이네 진짜. 깜짝 놀랐는데 사람들 나 깜짝 놀랐어. 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귀 아파라.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귀여워. 뭡니까 저기 앞에는 무슨 발자국 소리입니까? 고음제니. 고은제니. 돌고래제니. 역시. 상어제니. 상어제니. 아 향성 정말 이상해. 나 맞아. 애교송. 언니 애교 너무
녹는 거 아니에요? 언니 애교송 보면 진짜 다 반할 것 같아. 상어. 제가 오늘은 저번에는 상어 속을 했잖아요. 오늘은 여러분 좋은 꿈 꾸시라고 그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꺼내 먹어요. 아 진짜 그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항상 꺼내 먹을 때 꺼내 먹어 보거든요. 꺼내 먹어요. 그냥 귀엽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빨리 완전 떨린다. 물 좀 마십시다. 진짜 저거 언제까지? 너. 아 박수. 이거 뭐지? 안녕.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게 더럽게 많죠. 그렇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따선 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줄게요. 많이 좋아해. 귀엽다. 사랑 비슷한 걸 해요. 어쩌면 정말 사랑해요. 고플 땐 이 노래를 아침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 그러면 이따 잠도 잘 올 거예요. 좋은 꿈 꿔요. 아니, 재밌는 거요. Yeah, 제니. 제니 꺼내 먹어요. 알아봐줘요 나를. 흘려보내지 마요 나를. 사랑해줘요 날. 날 사랑해줘. 놓치지 마요. 참지 마요. 찍지 마요. 먹고 싶다. 와우. 와. 진짜 귀엽다. 죄송해요, 여러분. 아, 달달했어요, 되게. 죄송합니다. 중간에 제대로 못해서.
열심히 연습했는데. 아, 오늘 좀 방송에 대해 정신 없었죠.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스윗블러디 제니였습니다. 와, 좋은 꿈 꾸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뭐야? 뭐야, 나 마지막까지